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같이 아스팔트에서 너무나 잘 가까운 황경구 단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황경구 단장은 애국 순찰팀을 이끌고 그 네, 지방 곳곳을 누비고 그때 특히 네, 법조 이저 타운에서 네. 오랫동안 저 투쟁하셨을 때 저 김상진 아재도 거기 옆에 항상 있고 그럼요. 그랬잖아요. 같이 하고, 이번 재판 전에도요, 네, 전화가 와서 소통도 하고, 네, 나름대로 또 삼각지를 이제 그 친구가 우리 김상희 단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, 네, 혹시라도 행여라도, 네, 우파 산촌처럼 그런 일이 또 닥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삼각지를 비우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은 구축을 해놨다는 얘기까지 했고, 네, 저 역시도 너무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러면서 다독거렸는데 네,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참관을 갔어요. 오늘 재판이 10시에 있었는데 오전 네, 참관을 갔는데 그 방청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. 많은 네, 시청자들 또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도 함께 한 네, 20여 명이 거기 몰려 있었는데 네, 공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독부였어요. 근데 그 재판장이 네. 오늘 선고자가 많다는 이유로 선고자가 사실상 한 30여 명이 된 건 사실인데 네. 일반 방청을 불허한다. 네. 예,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요. 공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방청객 없이 네. 그 재판 관계자들만 구성돼가지고 재판이 선고가 진행이 됐어요. 네. 예, 사실 거기 갔을 때 이제 공범들이 4명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제가 다 만났어요. 이범 대표, 뭐 박준식 사무총장, 강민구, 우리 김상 단장 다 만났고. 네. 제가 이제 법정에 김상 단장이 좀 일찍 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만나서 잠깐 얘기도 했고, 음. 뭐 표정도 밝았고, 사실 뭐 이렇게까지 1심에서 급작스럽게 음. 법정 구속이 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도 그렇고 여타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했습니다. 예, 그럼요.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이상한데요? 네, 기자들이 많이 모이고 예.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상 단장이 저한테 그래요. 예. 갑자기 단장님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어.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좀 모이는 게 어. 좀 기분이 별로 안 어. 좋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재판을 많이 받고 참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김상 단장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듣고 예. 그래도 뭐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다독거려야 되잖아요, 예. 박사님. 그래서 예. 에이 그런 거 아니다. 공범이 예. 많고 여기 보니까 오늘 선고자들이 많아서 음. 여타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 몇 분 온 것 같다. 음.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다독거렸는데 잠시 후에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게 뭐냐면 갑자기 방어과 직원들이 예. 등치 큰 젊은 방어과 직원들이 한 3-4명이 보이더니 예. 재판이 시작되는데 4명 정도가 더서 한 7명이 출입문을 봉쇄를 해요. 막고 봉쇄하고 어. 그리고 변호사 외에 또 음. 그 재판에 관련된 다른 여타 사건들 예. 그 피고인들 외에는 일절 출입을 시키지 말라라는 재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. 예. 이게 우리 시민들이 서서라도 방청하자. 예. 여타 다른 재판을 보면 방청석이 부족하면 서서복에다도 참관을 하게 하지 않았냐. 네. 그랬더니 그 방어과 직원이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재판장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.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는 직접 방청석에는 못 앉았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 김상 단장서부터 쭉 공범 4명이 다 입장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변호인단에서는 구조화 변호사가 왔어요. 예. 근데 재판이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불과 한 10분도 안 돼서 구조화 변호사가 먼저 나와요. 어? 아, 변호사가 제가- 먼저 나오면 어떡해?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구변한테 물어봤죠. 구변 어떻게 된 거야? 이랬더니 그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다 구속됐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.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. 재판 시작하자마자 구속이에요, 한 그냥. 10분 만에 10분 만에?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. 뭐 어. 여타 뭐 무슨 이런 재판도 저는 뭐 판결만 몇 시간씩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또 판결에 대한 소명도 없이 그냥 선고 형량 징역 몇 개월 몇 년 법정 구속 끝이에요. 어. 나중에 이제 판결문이 이제 뭐 공표가 될런지는 모르겠다마는 네. 그래서 제가 구조화 변호사한테 자세한 얘기도 물을 경황도 없었고 네. 그 함께 재판을 받았던 그 강민구라는 친구가 있어요. 네. 이 친구가 나오길래 공범이거든요. 예. 우리 김상희 단장 구형 3년 예. 그리고 바로 다음이 이 강민구라는 이 친구가 구형 2년을 받았어요. 예. 과거에 이제 우리 그 김상지가 같이 활동했던 그 친구인데 강민구라고. 네.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야 민구야 어떻게 된 거냐? 그랬더니 다 구속입니다. 예.
그럼 너는 어떻게 된 거냐? 자기는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. 뭐 그럼 어떻게 공범인데 무죄야 또 누구는?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넌 어떻게 변호사를 누구 샀냐? 그랬더니 장다령이라고 이제 그 과거에 저희랑 활동을 같이 했던 변호사를 샀어요. 예. 선임을 했는데 장다령 변호사입니다. 그래요. 예. 그럼 그 변호사가 뭐 특별한 정관 예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예. 그래서 내가 야, 너 기가 막히다. 근데 그 여타 3명은 어떻게 된 거냐? 그랬더니 다 징역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예. 자기는 그 휴대폰 한 번만 들고 유튜브 취재한 거 촬영한 것만 인정이 돼서 무죄 받았습니다. 그게 뭐 무죄도 받은 사람한테 그렇지. 너는 뭐, 어떻게 되냐 예. 이렇게 말하기가 그거는 그렇죠. 좀 그렇잖아요. 아니 그래서 근데 구속 사유가 그러니까 뭐예요? 죄명이? 그러니까 죄명은요. 네. 이범 대표와 박준식 사무총장 지금 그 MBC에 가 있는 이 두 사람은 네. 공무집행방인데 무슨 공무집행방이냐? 네. 압수수색 6년 전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이 네. 6년 무려 6년 전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나와요. 네. 그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이 혐의예요. 달랑. 압수수색 방해 무슨 압수수색이에요?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그 어떤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압수수색이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누구나 뭐 박사님 생각해보세요. 아니 네, 뭐 때문에 십시오. 압수수색이 들어갔냐고. 그러니까 그 당시 김상진과 함께 네. 저 김상진 단장이 이제 그 뭐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게 이 병합 사건입니다. 이게 한 10가지 됩니다. 아 병합이군요. 병합입니다. 이게 단독 범죄 사항이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이 지금 징역 6개월이거든요. 2개월이 아니고 네.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되신 이 두 분은 공무집행 방해 외에는 다른 범죄 혐의가 뭐 병합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네. 전혀 없는데 달랑 징역 6개월에 1심에서 그것도 법정 구속을 시킨 거예요. 그리고 그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라는 거예요. 6년 전 사건으로 지금 판결을 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거예요. 네.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. 아니 근데 김상진 대표가 상진아재가 6년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? 구체적으로 어떤 것 그러니까 때문에? 이제 폭행 사건이 좌파랑 좌파들이랑 그 폭행 사건이 좀 있었어요. 저도 그때 옆에 있었고. 집회 현장에서요? 아니면 예, 어디서? 이제 집회하면서 맞불 집회하고 그러면서 네.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아주 오래 전에 네. 그 백운종을 따라다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네. 뭐 일부러 가격한다고 가격한 게 아니라 네. 더 달려드니까 방어하는 수비적인 자세에서 팔꿈치로 그 턱을 불가피하게 가격한 게 있었어요. 예. 예, 그런 사건이 이제 경미스러운 이제 폭행 사건이 두세 건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무실로 자유연대 사무실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유연대 사무실은 왜 압수수색을 그 당시에 했던 겁니까?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 6년 전 사건인데 예.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무실을 자유연대 이범 대표나 김상 단장이나 박준식 대표나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함께 쓰던 사무실이에요. 예. 거기서 유튜브도 촬영을 하고. 네. 그런데 그 사무실에 이제 그 압수색이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아직 사무실에 연관 안 된 사람들도 있다. 예를 들어 김상진을 압수색해러 왔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는 나는 상관없는 사니까 내 거는 건드리지 마시오.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근데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엮인 거예요. 아, 공무집행 방해로. 네. 예를 들어서 황경구한테 압수색을 들어왔어도 옆자리에 있는 이봉규 박사님 자리까지 예. 다 압수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 김상진을 압수수색하러 간 거예요? 아니면 딴 사람을 그렇죠. 압수수색? 김상진 단장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예. 거기에 이범 대표나 박준식 대표가 같이 쓰는 그 사무실이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압수수색 방해로 된 거고. 그렇죠. 예, 압수수색 방해라는 거.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요. 저희도 고발을 했지만 저기 여의도 연구원 그 압수수색 할 때 검찰이 갔을 때 민주당 박범계고 이성만이 얘네들은 문 앞에서부터 검찰 옷까지 뜯으면서 방해했어도요. 그러니까요. 예. 지금 저희 단체에서 고발했지만 아직도 그 사건 눌러놓고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건 그보다 더 오래된 사건이에요. 예.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가 오해냐면 이제 그 계란 투척 사건이 계란 협박 사건이라는 우리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이 있잖아요. 예. 이 부분을 이제 김상진 단장한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서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는 아니고요. 결혼 추적 사건은 뭡니까? 그거는 이제 모르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계란을 설명해 가지고 주세요. 예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. 중앙지검장 시절에
그 당시 우리와 이제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네. 김상진 단장이 이제 그 중앙주민들 앞에서 좀 샤우팅도 하고 계란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어요. 퍼포먼스. 근데 네, 그거를 계란 한번 맞아볼래?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아, 근데 이제 그것이 협박 혐의다. 협박이다. 주요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다. 그렇게 해서 그 혐의로다가 이게 이제 같이 기소는 됐지만 바로 최근에 대통령이 등극하기 이전의 후보 시절에 처벌 불원서도 넣었고 피해본 사실 그로 인해서 뭐 협박을 당했다나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사건은 이번 재판에 크게 비중을 작용하지는 않았어요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 하나만 가지고 다른 여타 범죄가 없는 사람들도 6개월씩을 받은 거예요. 이범 대표나 박준식 이 두 분이. 그러면 지금 김상진이 1년 받았단 말이에요, 박사님. 네. 그러면 이제 공동 정범이니까 6개월을 다 칩시다. 네. 그럼 이제 6개월 달랑 남은 거예요. 네. 요 6개월 나머지 잉여 부분은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좌파라든가 뭐 등등의 좀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도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고소고발을 당해요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또 사소한 거고 너무 큰 뭐 중대 범죄가 아니니까 병합을 시켜준 거예요. 네. 그 재판이 오늘의 그 재판이에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속 사유는 분명히 도주 우려라고밖에 안 나와요. 네. 근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냐 이거죠. 6년 전에 지금까지 착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고 또 6년 전 사건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. 아니 그리고 6년 전에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처음에 예. 우파들의 비판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김상진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네.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용산에서 아주 제1선에서 사수했잖아요. 아 그럼요.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상 참작이 안 됐을까요? 근데 이제 재판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. 예.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계란을 연관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지금 재판을 2개를 받고 있어요. 예. 하나는 또 폭행으로 동작경찰서 내일 모레 또 조사를 받으러 가요. 네. 물론 좌파들이랑 엮인 건데. 네. 근데 문제는 우리 김상진 단장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 6년 전, 5년 전에 광화문에서 네. 세종문화관 앞에서 백은정과 함께 다니는 흔히 말하면 백은정 옆에 이제 건달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힘 좀 쓰네 하고서는 뭐 네. 장갑 끼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던 애들도 있어요. 네.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 통치하니까 기세등등할 때거든요. 네. 그건 나와 이제 저와 김상진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애국할 때인데 네. 그쪽에서 공격적으로 제가 옆에 있었어요.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막는 과정에 김상진의 팔꿈치로 인해서 지가 어퍼컷을 맞은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진단까지 나올 정도로 뭐 엄청나게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이번 재판에 그게 폭행이 들어갔어요. 그 폭행이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또 여타 이제 좌파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 못하지만 알만한 우리 활동가들은 다 아는 그러한 네. 사람들이 한 2-3명 있어요. 네. 나이 어린 친구도 있고. 이 친구들이 되든 안 되든 고소고발부터 합니다. 네. 이게 다 병합권으로 누적을 시켜버린 거예요. 예, 그래서 오늘 재판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민구라는 친구가 저한테 또 기자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 네. 이 단독 재판부의 이 재판장이 판사가 네.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뭐 대다수에 그리고 거의 그렇게밖에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네. 지금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었네요. 김상진 단장이 재판부 네. 기피 신청. 이거에 네. 괘씸죄가 걸렸다 이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 좀 성향이 안 맞는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걸어서 네. 현재 판결을 한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. 이건 그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재판부 사법부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 버립니다. 안 된다고. 네. 그래서 이 재판부가 그냥 오늘 선고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인상은 아니잖아요. 그렇지. 이 집이. 예. 예, 그런 게 또 하나 있었고 제가 오늘 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식으로도 징역 6개월짜리를 법정 구속시킨다?
아니 지금 최근에 황우나 징역 3년인데도 구속 안 시켜요. 예.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. 2년이 예. 됐어도 아직도 구속이 안 시켜요. 예. 방어권 보장을 더해줘요. 예. 근데 우리는 중대범죄도 아니에요. 조국이나 황운하처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그런 중대범죄도 아닙니다. 이게 그럼요. 예. 폭행만 놓고 보면 이거 자범이에요. 예.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볼 땐 김상진이나 이범 대표나 박준식 이런 분들이 언론개혁이라든가 우리 우파 성향의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을 재판부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좀 뭐 괘씸하게 봤다 할까요?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참 재수없다. 저 양반이 저 판사가 이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법도 상식에 준하는 건데 예. 아니 세상에 1심에서 징역 달랑 6개월짜리를 굳이 긴박하게 구속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. 저건 분명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 마누라나 누구랑 다툰 거다. 근데 제가 그렇게 추론이 안 된다. 이 양반 나오다가 어제만이 오늘 아침에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다든가 뭐 복권이라도 하나 맞았으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건 미뤄지냐 그러더니 저건 나오면서 뭐 애들하고 다퉜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사람하고 계속 뭐 대팔 한판 붙고 나와서 판결한 거 아닌 다음에는 이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봐도 그리고 아니, 최근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거든요. 예. 구속 잘 안 시킵니다, 박사님. 예. 근데 이게 징역 6개월 단순 공무집행방이에요. 단순.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뭐 이성만 얘기했지만 그 여의도 연구원 이화영 관련해서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갔는데도 문 밖에서 단추를 뜯을 정도로 막 특수 공무집행방에서도 지금 수사도 진척이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단순 공무집행방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거를 지금 징역은 많이 못 주고 형량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. 이 6개월 징역형에 2명을 구속시키고 김상진 단장은 이제 병합 사건이 좀 더 있으니까 6개월 플러스 6개월 1년 해가지고 지금 즉각 법정 구속시켰고요. 한 명은 구형이 2년이나 나왔어도 또 그 친구는 또 나름대로 그 판사가 볼 때는 강민구는 무죄라는 거예요. 근데 이 강민구 이 친구는 최근에 우리 보수 우파 쪽의 활동을 거의 뭐 뜸해요. 뜸해요. 그리고 지금 뭐 박사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김상진이나 이범 대표나 박준식 씨도 지금 KBS에서 MBC로 옮겨가서 그 언론 개혁 외치고 있죠. 이범 대표 활동 자유연대 하죠. 또 이 김상진 단장 상박제에서 하고 있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할 때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파에 대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. 이렇게밖에 도저히 뭐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또 법리대로 논리대로 한번 추론을 해봐도 굳이 이렇게까지 긴박하게 구속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구속 사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. 구주화 변호사도 왜 구속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 못하고 그냥 자기도 황당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. 우파 전사들 씨말리기인가요? 불태우는 거죠. 문재인이가 못한 거 이번에 또 총선까지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요 시류에 편승하는 게 맞아요.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하니까 압승하니까 벌써 누워서 바람 불기 전에 눕는 거죠.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이번에 수원지방지검 갔잖아요. 네. 야, 검사들 술 먹고 뭐 하는 걸 때려지고 몰려갔잖아요. 그거 눈으로 보면서 언론 보도 보면서 판검사들이 주눅 안 들겠어요? 총선 끝나고 첫 번째 재판이었어요. 정치 성향이 낀 이번 김상진 재판이. 근데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결과가 나온 뭐 거지. 예를 들어서 혹시 뭐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? 그런 게 박사님 바로 그거예요. 그런 게 있다는 것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같은 재판을 받았던 강민구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기자 앞에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좌파 성향이다 우파 성향이다 거의 80% 90%가 좌파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겠죠. 아니 김상진 단장이 왜 괜히 그거 잘못하면 재판부에 찍힌다는 거 알면서 그거 왜 했겠어요? 괘씸죄에 거기다가 괘씸죄예요.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법정 안에서는 아주 절대적이잖아요. 판사 권한이, 재판장 권한이. 그렇죠. 소송 지휘권을 다 휘두른 건데 거기서 누가 얘기해요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구 묻지도 따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금방 순간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 사람을 볼 수 없었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재판 받으러 갈게 끝이에요.
그래서 제가 그 서초동 우리 천망동 성장에서 기다리다가 김상진에 가는 호송버스를 보면서 몇 명이서 손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기가 찹니다, 박사님 한마디로. 이거 뭐 예?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죠?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런 나라가 계속되네. 오히려 대통령 응원하고 한동훈 응원하고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저한테 메시지가 단장님 조심하십시오. 근데 저도 이미 재판 기소가 3건이기 때문에 예. 저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, 박사님. 그래서 저도 아주 뭐 각오하고 방송하고 각오하고 활동하는데 힘든 것보다는요 약 오르고 분합니다 한마디로. 그리고 섭섭하네. 아, 그러니까 고생하는 우파 전사들 이게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이렇게 당하니까 당장 섭섭하. 내일 그 우파 삼촌이라는 친구가 6개월 징역을 살고 예. 2심 재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중앙지법에서 또 있어요. 예. 저는 거기도 또 가봐야 돼요. 그런데 정말 그래도 우파 삼촌 김기현 대표라도 내일 나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상진, 이범 대표님 뭐 이런 분들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구속되는 거 보면서 당사자 또 이해 당사자다. 저는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예. 한마디로 뭐 멘붕이고요. 그러네요. 네, 제가 지금 서초동 천막안에서 혼자 지금 참 총선 패배 이후에 정말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 재판 제가 기대하고 별일 없겠거니 우리 후배들 선배들 아무 일도 없겠거니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냥 그렇게 저기 했는데 뭐 어느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박사님 이건 무슨 벽 보고 헤딩하는 기분이고요. 야, 참 열심히 고생하시는 안타까워요. 분들이 이렇게 참 이러니까 우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아니 지켜주질 우리 같이 못하니까. 함께하던 우리 안정권이 지금 재판도 안정권이도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. 예. 지금 저 상태로 지금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. 예. 그렇게 해놓더니 달랑 우파 삼촌 구속시키고 이제 황교안고 김상진 남았었는데 김상진 저렇게 하고 저는 지금 재판 계류 중인 게 3개예요. 예. 그럼 이게 저도 뭐 사실 그래요. 뭐 내일 가든 모레 가든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인데 정말 약 올르고 분합니다. 갈 걸 가지고 가야 말이죠. 우리가 무슨 남의 집 담을 넘은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표창장 위조한 것도 아니고 서류 조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땅 따먹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뭐 죄진 게 뭐냐고요. 근데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아직도 끄떡없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도 안 나는 그런 범죄 아닌 범죄 이거로 재판받고 속절없이 그냥 뭐 계속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누구를 믿고 의지할 데 없어요. 박사님이나 믿어야지. 힘내시고요. 환경구 단장도 이제 재판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제 우파들이 이제 더 단합해서 이제 시절을 바꿔야죠. 이거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. 네. 아이고 힘내십시오. 우리 환경구 단장 애쓰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아니까. 네, 우리 박사님. 상진아재도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걸 지켜보겠습니다. 네. 네, 박사님. 네, 감사합니다. 관심 네. 가져줘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참, 에이, 너무하네요, 진짜.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법부 정상화 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이 정상화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님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우파를 고생했으니까 챙겨달라는 얘기는 못해도 불이익을 이게 뭡니까?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. 좌파들은 정권은 우리가 잡았는데 좌파들은 범죄자들이 그냥 설치고 막 당권을 잡고 막 저렇게 했는데 우파들은 감옥에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? 이거 참.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파의 이 전사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댓글이라든지
뭐 아니면 집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.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잡아야죠. 야,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. 네, 힘이 빠지지만 힘 빼지 맙시다. 네, 힘을 또 키워야죠. 마치겠습니다.